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연구재단 대학지원팀장 최동기라고 합니다. 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아직 10시가 되어서 아직 많이들 좀 올라오셔야 되는데 예, 좀 덜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10시에 시작하자마자 이제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 기다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진행을 하고요. 점점 그 1층에도 지금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더 올라오시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발표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연구재단 대학지원팀을 맡고 있고요. 저희 팀에서 대학혁신지원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이유형으로 해서 저희가 부처협업형 인재양성 사업을 3년간 저희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이런 행사가 없었었고 오늘 2월에 한번 성과 포럼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부처협업형 인재양성 사업의 성과 공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두 번째 하는 상황이고요. 먼저 번에 두 개 패널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발표 시간이 좀 너무 좀 타이트해진 부분도 있었었고, 그리고 또 너무 아침에 일찍 저희만 막 9시부터 시작하고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좀 힘들었었다라는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세 개 패널로 해서 15개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1세션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각각 나머지 두 개 방에서도 지금 관심 있으신 분야에 들어가신 분들이 이제 관련된 내용을 들으시고 계십니다. 네, 간단히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사업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고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혁신지원 사업에 대해서 먼저 이제 보여드리는 표인데요. 22년서부터 저희가 3년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자율혁신을 통해서 교육, 연구, 산학협력, 평생교육 등 통찰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사업이 이제 일반 재정 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대학 재정 지원 사업들 중에 뭐 특수목적 사업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산학협력 관련된 뭐 링크 사업, 그리고 뭐 인재 양성을 추구하는 BK 사업, 연구인력 양성이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 사업은 대학에서 어쨌든 돈을 받아서 이제 대학의 여건에 맞는 자율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따라서 원하는 그런 내용들, 사업의 취지에 맞는 내용들이라고 하면 그 내용들을 담아서 자유롭게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정 지원이라고 분류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학혁신지원 사업 기본 구조 쪽에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기존에 뭐 대학혁신지원 사업이 1주기 때도 있었었고 2주기가 22년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2주기 시작되면서 이게 기존의 그 내용이 일반 재정 지원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에 지금 22년서부터 이제 2주기 들어오면서 새롭게 신설된 유형이 부처협업형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은 개설이 된 게 각 부처에서 여러 부처에서 인재양성 사업, 대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산발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뭔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신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뭔가 총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교육부 주관을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물론 교육부에서 총괄 계획을 수립하지만 세부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관계되는 부처들이 있죠. 그래서 세부 시행 계획은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그리고 지금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중에 계시겠지만 각 사업을 실행하는 부처의 위탁기관이 지정이 되어서 저희 재단도 교육부에 사업을 위탁받아서 총괄 관리를 하는 거고요. 각 부처에서도 위탁기관들이 분야에 선정을 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특이한 부처협회 인재양성 사업이 기존에 지원되던 내용들과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배경은 뭐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미래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국가 성장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처협회의 미래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정과제에도 부처협회 인재 양성 사업 확대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힘을 주고 있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경과를 보시면 어쨌든 부처협회형 인재 양성 사업이 포함된 대학혁신 지원 사업 기본 계획이 22년 2월에 발표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부처협회 인재 양성 사업의 통합 공고가 22년 4월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실제 선정 작업과 이런 걸 거쳐가지고 실제 이제 그 이후에 부처협회 인재 양성 사업이 2022년 7월서부터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 년도를 거의 마무리해가고 있는 예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건 이제 연도별로 예산인데요. 처음에 420억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올해 24년에는 1188억의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혁신 지원 사업을 지원받을 자격이 있는 일반 재정 지원 대학들 중에서 각 부처에서 공모를 내서 선정된 대학들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는 보시는 바와 같이 16개 세부 분야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된 부처는 총 8개 부처고요. 13개의 위탁기관이 함께 이제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총 212개의 과제가 선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내용들은 뭐 지금 앞으로의 사업 추진 일정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네, 지금 1월에 이제 TIS 과제 정보 등록하는 부분이 있고요. 2월 28일에 사업이 최종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뭐 상반기 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저희 사업 규정에 따라 가지고 정상보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종료된 6월 말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정상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사업 실적, 추진 실적 이런 부분들 저희한테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5월 31일까지 사용실적 보고 기한에 맞춰가지고 제약별로 정상보고 받으신 내용들에 대해서 최종 정산을 하셔서 6월 중에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사업비 반대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하반기에 이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개 세션에서 저희가 성과 프로그램을 개최를 하게 되었는데요. 3개 세션으로 이제 나눠서 그래도 이제 분야를 어느 정도 동일성 있게 유사성 있는 분야들을 묶었는데 뭐 이제 공간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들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내용 보셔가지고요. 관심 있는 부분 있으시면 그 지금 여기와 이 옆에 2개의 방에서 같이 진행이 되거든요. 들어가셔서 관련된 내용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냥 간단히 오프닝 했고요. 지금부터 그냥 바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긴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간 제한을 그냥 드렸는데 최대한 좀 시간에 맞춰가지고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입니다. 우선 세부 분야 중에 수소산업 분야고요. 수소경제 전주기 안전융합형 인재 양성에 대해서 명지대학교 나현빈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명지대학교에 있는 나현빈이고요.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은 지역 연계형 수소산업 혁신 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단은 수소 산업 중에서 이제 안전에 좀 특화해서
문제를 양성하겠다라는 키워드로 해서 저희가 지금 학생들하고 이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저희가 처음에 설정했던 사업 목표, 그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계획과 뭐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사업 전체적인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재단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요 사업은 산자부에서 이제 특화해서 이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키워드를 몇 개를 잡으면 이제 수소산업이긴 하지만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교육과정과 그다음에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2년부터 그 사업이 시작됐다고 하긴 하지만 저희의 경우에는 이제 올해 다른 9개 대학, 총 10개 대학이 이제 올해 1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을 이런 추진했던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수소 에너지의 경우에는 이제 신에너지고요. 이에 따라서 생산, 그다음에 저장, 운송, 충전, 활용까지 이제 새로운 이제 시스템이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 수소의 경우에는 수소치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누출이나 화재의 위험성에 있어서 좀 걱정들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러면서 안전에 관한 특화가 필요하고 안전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정부에서도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과 로드맵을 설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업이 지역 연계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서 선정된 사업단이고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수소산업의 현황을 보시면 경기도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이다 보니까 서울과 같이 이제 수소 활용에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나 충전소의 보급은 1위인데 전문 기업도 사실 되게 많이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91개사 중에 26개사가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아무래도 수소 활용에 중심되어 있기 때문에 수소 생산이나 어떤 인프라 구축의 기본적인 것에는 조금 기업들이 좀 적은 편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경기도가 이런 그 수소 경제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각 지역별, 특히 경기 남부권에서 저희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용인을 포함해서 이제 많은 그 지역들이 이제 수소 생산이라든지 공급 허브들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나 저희 학교가 위치한 용인의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에서 미니 수소 도시들을 선정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용인이 첫 번째로 선정이 돼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수소 생산하고 발전까지 이어지는 어떤 전 분야의 어떤 모델 도시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경기도하고 이제 맞춰서 용인하고 특화시켜서 어떤 모델로서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이제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소 경제의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수소 에너지가 차기 어떤 산업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다들 동의하시지만 아무래도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 수소 충전소가 그 도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수소 충전 시설이 필요한데 수소라는 어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일반 시민들의 불안감도 있는 편이고요. 특히나 이제 비전가들의 사용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이제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면서부터 이제 안전에 대한 그 필요성이 더 증가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이러한 그 필요성에 발맞춰서 이제 학생들도 이제 어떤 전주기에 해당되는 교육도 하면서 안전에 특화된 교육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표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인력 양성이 목표이긴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는 교과 과정을 저희가 수소 산업에 전주기를 이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의 협력 기관과 도움을 받아서 비교과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계획과 내용에 이제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무턱대고 안전에 특화한 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전에 링크 플러스 사업을 하면서 이제 화공 안전 트랙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교과목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실습실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링크 플러스 할 때는 반도체 사업과 같이 했기 때문에 반도체 안에서의 안전관리 교육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용인, 저희가 학교가 용인에 있기 때문에 용인과 경기 남부에 있는 기업들하고 좀 협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조금 처음부터 공을 많이 들였던 부분은 이제 공공기관하고 연구기관을 협력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수소 안전의 경우에는 가스안전공사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가 경기도 밖에 있긴 합니다만 저희 학교에서 한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 그리고 저희 학교 근처에 위치한 이제 고등기술연구원을 포함시켜서 이제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산학연관 지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 이제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는 기반이 되는 거는 이제 교과 과정일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전주기 교육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화공과가 메인으로 이제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생산, 이송, 활용에 관한 교과목에 대한 분류를 하고 그 교과목에 이제 수소 관련된 내용을 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링크 플러스 사업을 하면서 에너지 안전 공학이나 화공 안전 공학 같은 안전 특화된 교과목을 그대로 이제 개선하면서 융합 교과목으로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교육할 수 있는 교과 이수 체계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학칙에 이제 트랙 운영 규정을 넣어서 학생들이 졸업할 때 그 졸업장에 수소 에너지 트랙이 명기가 되도록 해서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약간 이제 저희가 스펙이라고 부르는 그런 측면도 좀 도움을 줄 수 있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목표는 원래 이 사업에서 학교당 60명이었는데 현재는 지금 학부생 50명, 대학원생 2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교과 교육이 사실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여기 이제 대부분의 오신 분들이 교수님들이니까 학교에서 실험 실습을 해봐야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비교과 교육 그다음에 이제 교과하고 연결시키는 게 대표적인 게 산학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아마 다른 대학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두 개만 제시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사업을 선정이 됐을 때 보아하나라는 제안을 받아서 4개로 확장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산업 프로젝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4학년 때 캡스톤 디자인을 하면서 1년 동안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주제를 내고 교수님들이 코칭을 하고 외부의 자문을 받아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지난달 말에 이제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경진대회를 해서 4학년 학생들이 자기들이 수행했던 프로젝트를 발표했고요. 이때 수능 행사,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거나 실험하거나 머신러닝을 하는 아주 재미있는 주제들을 학생들이 발굴을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한 것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주도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어떻게든지 학생한테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결과로 저희가 이제 외부 경진대회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올해 가을에 학생들이 4개 팀이 화학공학회 경진대회에 나가서 3개 팀이 이제 수상을 했습니다. 이게 사업이 저희는 학부생만이 아니고 대학원생도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학원생들의 경우에는 알아서들 합니다. 알아서들 본인 연구 성과를 발표하기도 하지만 학과 내에서도 어떤 성과를 발표하는 모양으로서 학생들에게 이제 발표하는 기회를 주면서 학생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외부의 기업들하고 협력하는 측면의 첫 번째로서는 이제 세미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한 학기 세미나를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여하는 기업들이 현재까지는 아마 지금 6곳이 지금 참여를 해주셔서 세미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생산에 관련된 기업, 그 다음에 인프라, 수소 충전소, 그 다음에 연료전지나 수소 자동차 같은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해주시고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이제 안전에 관련된 것에 특화돼서 저희가 이제 실무의 어떤 이제 현장을 조금 학생들한테 전달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가스안전공사의 어떤 참여를 좀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가스안전공사가 올해 여기 6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월에 이제 음성의 수소안전 아카데미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여기에 학생들을 투입을 시켜서 조금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설비들과 어떤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번 3학년과 4학년들을 나눠서
학생들을 데려갔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가면 이제 수소 충전소가 1대1 설비로 있어요. 그래서 압축기라든지 이런 것들 학생들이 직접 보고, 그다음에 어떤 이제 수전의 설비라든지 연료전자 설비에 대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다음에 조금 이제 학생들한테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안전 아카데미 입장에서도 대학생으로 한 그 교육의 경우에는 저희가 첫 번째 교육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저희가 아마 방학 중에는 가스사업종사에 좀 협력을 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현장 교육을 조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계속 이제 실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은 수소 에너지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알고 있는 거는 연료전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학생들이 이제 실제로 교과목에서 받는 건 연료전지밖에 없기 때문에 충전소라든지 수전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조금 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앞으로 이제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어쨌든 1년짜리 사업입니다. 1년짜리 사업이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운영한 것은 한 학기밖에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최대한 저희가 홈페이지도 만들고 학생들이 한 성과물들을 계속 외부에 알리려고 애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기관에서 해주시는 이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진대라든지 이런 곳 학생들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기사도 많이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올해 잘 하게 되면 사업 종료 후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저희가 경기도, 그다음에 특히나 저희가 용인에 좀 특화된서 이제 어떤 수소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 교육의 허브 역할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안전에 특화되어 있는 전주기를 이해하는 인재들을 배출하고자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지금 참여기관을 포함해서 지역과 협력 체계를 이제 조금 더 굳건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이제 저희가 조금 바램이랄까요, 이런 페이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교수님들이 계시니까요. 모두 이제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제 산업체하고 도움을 받아서 뭘 한다는 게 사실은 아주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가 어쨌든 관계를 계속 지금 이벤트를 계속 만들어서 이제 산업계분들을 모셔서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선하고 여건이 되면 부교과 활동을 계속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게 제가 좀 느끼는 것은 학생들을 참여를 시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MZ세대라고 하지만 저희 학생들은 포스트 코로나 세대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지금 3, 4학년 학생들이 코로나를 딱 마치고 입학을 했거나 아니면 1, 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코로나를 경우에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핫도그 데이도 하고 학생들을 어떻게든 이제 어딘가로 불러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그래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성과 발표를 하면서 포털도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은 어쨌든 잘 안 오거든요. 이렇게 오라고 하면 요즘 학생들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을 잘 이벤트로 끌어가지고 이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저희가 너무 단년짜리 사업이다 보니까 너무 아쉬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차기 사업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더라도 어떤 사업의 연속성이 좀 제공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영기 교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하실 사람이 있으시면 네, 질의사항이 없으신 거 생각이 되는데요. 나중에 혹시 끝나고서라도 한번 교수님께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각자 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두 번째 그럼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산업 분야, 역시 수소산업 분야 쪽이고요. 박경원 교수님, 충실대학교 박경원 교수님께서 도시명 수소산업 혁신 인재 양성이라는 주제로 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송실대학교 화학공학과의 박경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발표하신 나 교수님과 같이 저희가 선정이 되었고요. 저희도 1년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로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마찬가지로 그런 예로점이 있었지만 최선을 다했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아웃라인 아마 거의 비슷할 것 같고요. 그래서 도심에서 수소가 정말 필요한가? 저희는 이제
서울시에서 선정된 학교이거든요. 서울시에서 과연 이 수소 자동차가 돌아다니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그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저희들이 좀 해본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제 이런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실제로 버스 같은 거 또 충전소 등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희 쪽에서 어떤 인력들이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봤습니다. 이거 다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근데 이제 이 사업의 특징은 저희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업들 저희들이 많이 조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MOU를 맺고 교육에도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모든 저희들이 생각하는 말씀드리는 생산이라든가 이 관련된 기업들을 다 저희들이 이 모든 카테고리에서 찾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생산과 활용 쪽이 약간 치우쳐 있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교육 사업이기도 하지만 실제 대학원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연구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구와 함께 저희도 산학협력에 관련된 분야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다 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특징은 가능하면 모든 교수님들이 다 참여하자. 근데 이제 나는 수소에 관련이 없다. 찾아봐라. 분명히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어느 하나도 다 이렇게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연구라든가 본인들이 굉장히 장점을 갖고 계시는 분야들을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우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이고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왔던 그런 사업들이 이제 모태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는 이제 교과목에 들어있는 내용도 있고요. 실제로 교수님들이 참여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요. 저희들이 좀 해봤던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방학 중에 하는 것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학생들이 학기 중에는 이런 비교과나 이런 걸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과만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캡스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방학 중에 했던 것을 모태로 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학생들이 가서 실제로 해보고요. 그리고 실제 산업시장 이런 것도 최근에 갔던 것이고 웬만하면 좀 에너지에 관련된 기업들을 수소를 해서 같이 보내고 그랬던 실력들이 있습니다. 관련된 연구 실적들이고 여기는 이제 대학원생들의 실적이겠죠. 그래서 대학원생들이 최근에 이제 같이 참여하면서 연구 업적을 냈던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보여드리는 거고요. 어떤 기업들이 이제 여기 중간에 보이는 협력 기간은 사실 학생들이 이제 졸업한 기간이 가 있으니까 저희들하고 협력하겠다라는 것이고 실제 MOU를 맺거나 그런 기간 아닙니다. 그래서 얘들 이제 목표는 저희도 석박사 학생들도 그리고 학부생들 포함해서 한 60명 정도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참여한 학생들은 10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수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을 60명 정도 타겟하고 있습니다. 역량 부분, 예전 걸 갖고 왔던 좀 쓸데없는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교육 역량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뒤쪽에서 보여드릴 텐데 저희들이 이 수소에 관련된 특화된 학과로 해서 지금 2년, 3년째 학과 지원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나 실제로 학생들 모집 인원들이 늘어나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 관련해서 또 교수님들도 최근에 뽑히신 분들은 수소에 관련된 부분들이 다 많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교육적, 연구적인 역량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학생 보시면 재학생 수가 저희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부생이 한 500명 정도이고요. 대학원생이 한 4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석박사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아마 500명 정도 넘으니까 여기서 제시하는 그런 인원수는 저희들이 다 타겟해서 채울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이제 퀄리티가 문제겠죠. 그래서 요구 조건들을 좀 강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교과목들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수소에 관련된 교과목들이 기존에 BK나 이런 사업들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었으나 학사과정에 이제 수소에 관련된 거를 사실 넣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과목을 개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대학원은 쉽습니다.
진짜 아신 바와 같이 계산합니다. 하지만 이제 학과의 교과목들을 계산하기 쉽지 않아서 저희들이 몇 개는 변형을 시키거나 개선하거나 아니면 한 4과목 정도는 저희들이 이 사업 이전에 이미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신설된 과목들이 몇 개 보이고요. 실제 신설된 과목 정비학 에너지공학,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공학, 미래전지공학, 그리고 여기 화학 에너지 인문 이런 과목들을 저희들이 실제로 학과에 동의를 얻어서 2년 전부터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원에서 신설은 쉬웠으나 실제 산학 연계된 과목을 사실은 트랙 중에 학기 중에 개설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아이디어는 대학원에 신설하자. 그러면서 학부생들을 듣게 하자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근데 실제 학부생들이 3학년은 들을 수 없습니다. 아시는 것 같이. 그래서 4학년 학생들을 다 개설해서 사실 1학기 때 개설을 해야 됐으나 이 사업이 사실 연구비 사업비가 7월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학기 때 현재 제가 두 과목, 한 과목이죠. 한 과목에 2강좌라서 현재 이런 순간 한 60명 정도 학생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약간 성공적인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목에 대한 트랙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개선한 과목들 5개 신규 개발한 것들, 그리고 산학 연계된 프로그램들이 실제는 1개가 운영되고 있고 비교과목에 대한 것들도 학생들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기업들이 실제 교과목에는 들어와서 뭔가 영향을 줄 수 없으나 비교과목에 관련된 것들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아니면 현장 방문에 관련된 것이나 직접 과학 중에 인턴십에 관련된 것들은 학생들이 여기 참여하는데 굉장히 유익하게 이용하고 있는点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했던 프로그램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방학동에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이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에너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학부생들이 연구실 실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는 프로젝트를 실제로 같이 참여해서 운영하는 한 7주 정도 되는 것 같고 이것은 저희가 3년째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청도 많고요. 그다음에 각 프로그램마다 이런 장비들을 실제로 학생들이 학기 중에는 다뤄볼 수 없습니다. 졸업하면서도 다뤄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대학원생들과 멘토를 엮고 그 다음에 실제로 대학원생들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소개해주고 같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 가지 장비들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런 인프라들을 저희들은 개선하는 것으로 이 사업에서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계된 프로그램들이 명칭이 여기 나오고요. 저희가 한 10개 정도 프로그램을 지금 한 3년째, 2년째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도를 보이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수업 중에도 관련된 기업들이 실제로 참여하는 그런 매주는 아닙니다만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기업도 소개하고 그 연구실도 소개하는 그런 메타 하이플렉스라고 하는 저희 학교에 실제로 있는 어떤 교육의 플랫폼입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연결을 해서 실제로 활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저희 관련된 기업이 보얀센터에서 실제로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도권이니까 수도권에 있는 가능한 기업들을 찾았고요. 약간 이제 멀리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실제 관련된 기업들은 저희 굉장히 우호적인 기업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수술을 하는 기업들은 있으나 또 수술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있어서 기업들과 밑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어떤 한 기업에서는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한 달 동안 학생들을 실제로 교육을 해주었고 또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업 분들이 오셔서 참여
했고 실제로 한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아까 나 교수님께서 핫도그 이런 거 해야지 온다고 했는데 저희는 사실 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장학금과 연결해서 이거를 참여해야지만 장학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실제로 참여도가 훨씬 높습니다. 거기 참여한 그 횟수를 저희가 카운트합니다. 그래서 몇 번 참여했는지 다시 해서 그걸 하면 학생들이 참여도가 훨씬 높습니다. 치사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세미나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러 차례 했고 약간 재직자에 대한 세미나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여기 관련된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학 중에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하는 데 있어서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끝난 것 같긴 한데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 굉장히 중복돼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회를 여러 차례 계속 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학생들에게 가장 강력한 것은 장학금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실제 뉴스레터나 이런 것들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개설해서 학생들이 수소에 관심을 갖게끔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장학금 지급을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1차 지급을 한 상태인데 수혜자를 실제로 공개하고요. 그리고 서약증서를 저희는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은 없겠습니다만은 이게 또 이게 이제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 그런 의도로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그 상학금을 줄 수 있는 요건들을 저희들이 좀 많이 넣어서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지원됐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요. 그것과 맞물려서 이 동사업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게 되었고 학교에서도 수소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2년 전에 사실 저희들이 수소 특성화학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학교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지역 연계형 사업으로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추진 내용들이고요. 저희들이 한번 학기 동안 이걸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학기 동안 진행되는 학사 일정에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면 이제 해보면 이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체크를 좀 해보고 안 되는 것들은 좀 다시 뒤늦게라도 해보고 이러한 어떤 수소 트랙에 있어서 학사 일정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질문 있으신가요? 말이 빨리 됐나요? 괜찮습니다. 네,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발표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네, 박경호 교수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온실가스 감축 분야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친환경 저탄소 온실가스 감축 혁신 인재 양성 사업단 사업 수행 현황이라는 주제로 해서 건국대학교 주지봉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선물하는 건국대학교 주지봉입니다. 우선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희 사업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되는 도움을 많이 주시고 있는 교육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KCC에서 한국수지시에 추진단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키워드로 지금 건국대학교하고 한양대학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한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선정이 됐고요. 실제 2학기 때부터 조금씩 22년 2학기 때부터 지금 그래서 조금 다른 사업보다는 처음에는 너무 짧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앞선 교수님께서 1년 한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못할 것 같고요.
저희 사업단의 사업 수행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2년도에 그 공고가 났을 때 컨소시엄을 만들어야 됐고요. 그래서 저희 건국대학교 화학공학부랑 특이하게 그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부, 그러니까 환경과 자원, 그러니까 CCU와 CCS를 하는 두 학교가 모여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 기간은 저희가 32개월 진행하고 있고 올해 2월에 과제가 끝나고요. 그리고 저희는 정부 수령금 4.6억 수준에서 두 학교가 그 인근하게 나눠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업의 필요성은 다 알고 있다시피 결국은 탄소 중립 이슈고 이 탄소 중립 이슈 때문에 그 혁신 인재 이 필요한 인재겠죠. 이 키워드 필요한 인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실제 뭐 앞서 저도 화학공학부에 있긴 하지만 소속되긴 하는데 학생들한테 뭐 하고 싶니 물어보면 다 똑같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그리고 여학생 같은 경우는 제약회사 가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 수소 사업은 이제 연료전지 자동차라는 이렇게 목표가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그 키워드에 그냥 그 학생들이 그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CCUS라는 것도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것도 모든 산업분야에 다 있지만 또 목적이 그러니까 뭔가 뚜렷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로 한 거는 탄소 중립이라는 키워드하고 온실가스 감축 CCUS를 키워드하고 이게 화학산업 혹은 우리 산업계라는 키워드를 좀 인지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결국 온실가스 배출하는 거하고 흡수하는 거하고 이거를 다 넷으로 만들어서 실제 영어로 만들겠다는 개념이고 이 CCUS를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키워드로 핵심 수단으로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앞선 그 수소도 탄소 중립의 중요한 핵심 수단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 끝나면 남은 거를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CCUS를 잡겠다라는 개념이고 실제로 2035 NDC 상향을 보면 CCUS에서 잡아야 되는 온실가스 감축 NDC 양이 늘어난 거를 알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물론 이제 꼭 이 분야만 아니지만 전반적인 산업계에 있어서 에너지 기술 인력이 산업부에서는 25년까지 8,000명, 그리고 30년까지 2만 명 육성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서 이걸 따져보면 역경비용 한 756명, 그 다음에 그 학사건은 1,279명 정도 기술 인력이 부족한 전망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물론 이게 RFP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해외 협력 관련한 교육을 잘 제공을 해가지고 학부생이든 대학원생이든 이 CCUS 기술 및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인재를 배출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으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짰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화학공학부고 여기 한양대가 자원과이기 때문에 각자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는 포집이나 유틸라이제이션에 좀 강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는 스토리지에 좀 강점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컨소시엄 모두 이제 기술에 집중되다 보니까 과연 정책이나 해외 협력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는 우선 목표로 삼은 게 학부생들은 엔지니어 전문 인력 좀 성장을 시킬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대학원생들은 정책이나 이런 것도 좀 감미한 종합 전문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건 다 똑같습니다. 유해연수 사업하면 여기 교수님들 다 계시지만 다 똑같은 거 생활하면 교육 과정 잘 만들겠고요. 그리고 산학연 협력 잘해가지고 학생들을 하게끔 현실이 어떤지 잘 경험하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연구활동 해가지고 대학원생 같은 경우는 실제 실무와 연구 능력이 있는 친구들을 잘 들겠습니다. 이런 거를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3년 차다 보니까 결국 처음에는 기반고점하고 그다음에 지금 발전 및 도약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학교에 좀 더 학사 시스템에 좀 더 이게
자리 잡아가지고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우선 이제 과제가 끝나는 시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 뭐 저희 학원과 학생들이나 자원공학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이 있고 이런 분야에 이런 키워드로 어디 취업을 하는구나. 특히 내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어떤 교육 트랙을 들어도 마이크론이나 뭐 SK 하이닉스 이런데 반도체 회사도 가고 수소 회사도 가고 뭐 자동차 회사도 갈 수 있고 이게 좀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성과지표로 교육지표, 연구성과지표, 그다음에 인력지표, 뭐 자율지표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교육지표에는 특히 교육과정이나 어떤 비교과 과정, 그다음에 연구성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연구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인력형성 지표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사업을 참여한 학생이 많으냐, 그리고 멘토링 횟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자율지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는 기술교육 강좌라든지 뭐 워크샵 이런 걸로 잡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사업단의 가장 큰 목적은 실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그 CCS 추진단의 당시 부단장이셨던 분이 키워드를 3개를 가져왔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마이크로 디그리, 그러니까 모듈과 트랙에 대한 교육 개념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외국 단기, 해외 단기 연수에 대한 내용이었고, 세 번째가 이제 정책과 이런 그 기술뿐만 아니라 정책과 이런 키워드, 이런 교육을 받은 친구들을 배출하겠다라는 목표였는데, 이 모듈과 트랙 과정, 교육 과정 같은 경우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특별히 실제 교과목을 개설하거나 뭐 학과 전공 트랙을 학과를 만든 건 없고요. 실제로 이 평가를 가보면 평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러면 사업을 따면 CCS 학과에 관련한 수소 저탄소 뭐 이런 학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때는 못했지만 지금 이런 발표자니까 말씀드리는데, 아니 내가 고3 들어오면 건국대학교 수소 저탄소 학과 보낼 거예요, 학원과 보낼 거예요. 다 학원과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학원과에 있는 교과목들, 기본 교과목 혹은 이제 환경이나 에너지에 대한 교과목들을 개편하는 걸 좀 얘기했고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트랙을 만들긴 했습니다. 트랙을 만들고 교육과정을 만들고 실제로 그래서 융합 모듈 트랙 교육과정에서 몇 학점 이수하면 저희가 한 20학점 정도 부전공에 약간 못하게끔 하면 이 트랙을 이수한 것처럼 해가지고 꾸몄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산화탄소 뭐 저감이나 CO2 저감이나 유틸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제 실습 활동이나 팀 프로젝트 기반의 이런 활동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트랙에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트랙을 지정해 놓고 이 트랙을 이수한 거를 인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교무처장 이름으로 어떤 엔지니어 교육 과정을 이수를 했다, 이런 수료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뭔가를 했다는 성취감 뿐만 아니라 아까 연기대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스펙처럼 이렇게 쓸 수 있는 이거에 대한 문의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과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기술뿐만 아니라 정책하고 해외 협력에 관련한 교과목을 좀 개설하려다 보니까 실제 산업공학이나 경영학이나 기술 경영 하시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교과목을 새롭게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기술 및 예측 평가, 이게 LCA하고 TA라는 교과목인데, 기후변화, 온실가스 반응체 이거 같은 경우도 정책이 관련된 교과목이고, 한양대학교도 똑같이 학부 과정 같은 경우는 24학점 기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그 기준에 만족하면 이수점을 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특히 한양대학교에서는 학부에서도 이런 학부의 기술 관련 교과목에서도 기술 정책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탄소 정책을 거래제라든지 그리고 기술 교육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대학원 과정도 12학점 개설해가지고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두 전공 간에 교차 과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특히 건국대학교는 여러 학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하고 환경공학과하고 신산업융합학과하고 이렇게 기술경영 하시는 분하고 한양대학교는 주로 자원과학과 교수님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한국과학부 건국대학교에서는 주로 이제 세미나 과목을 교차 과목을 많이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한양대학교에서는 전공 기초가 전공 CCS나 쪽 자원 쪽에서 기초가 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매 학기 수업을 교차해서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장 실습이나 현장 경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열심히 다른 기업이나 에너지기술연구원, 환경 관련 기관, 그다음에 여기 서울 물재생센터 하여튼 여기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사업에서는 특이하게 외국에 단기 연수로 한 3주 혹은 한 달 정도 이렇게 갔다 온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뉴멕시코 택이라고 이거는 이제 학회하고 뉴멕시코 관련해서 똑같이 이렇게 같이 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뉴멕시코 택이라고 이렇게 교육 그쪽에서 이제 CCS 관련 기본 개념하고 실제 CCS를 하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서 체험을 하고 특히 주로 대학원생들이 많이 가는데 대학원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데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좀 느끼고 오는 게 많고 그리고 저희가 멘토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링 소속과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부터 연구소 혹은 그게 꼭 학원이나 이런 자원 쪽에 직한된 게 아니라 환경 혹은 기계 이런 회사도 있고요. 여기에 많이 와가지고 멘토링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다 증빙하는 선회중이고 그리고 성과 교류회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3차년도 안 끝나가지고 성과 보고회가 1월로 좀 예정돼 있고요. 여기까지 1, 2차년도에 성과 보고회 했던 히스토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 출간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워크샵도 한양대에서 건국대 자체 그리고 한양대 건국대 외에 다른 저희 사업을 하는 컨소시엄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실제 물어보니까 대학원생 입장에서 이게 제일 어렵다는 왜냐하면 자기랑 다른 분야에 있는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방법론만 다르고 목적은 같은 이런 친구들하고 교류를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 저희 학생들하고 한양대 학생들하고 실제 친해져가지고 마이크 끄고 얘기해야 됐거든요. 교수 볼래? 술 마시고 다니고 이런 게 어디 있더라고요. 학회에서 만나고 생뚱맞게 다른 학회를 가겠다 하는데 부도 발표하겠다 그러는데 그 친구 만나고 몰라요.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기관하고 워크숍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을 같이 하는 데도 있고 다른 관련한 연구를 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매 방학 때마다 CCUS 관련한 기술 정책에 관련한 교육 강좌, 그러니까 아카데미처럼 이렇게 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문가들 좀 초청을 해가지고 수업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가 1차년도, 2차년도 다 1위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항상 감사드리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대 발표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는 이게 저희 처음 사업 진행할 때는 기업에 대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하는 그 과정 중에서 기업이나 다른 기관에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실제 저희가 그러면 매년 MOU 실적이나 광고 실적, 현장 변화 이런 실적을 좀 다시 실적 성과로 잡아가지고 MOU를 실무했고 학생들과 교류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3차 전환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 같은 경우는 지금 집계 중인 것도 있고 달성 예정 달성한 것도 있습니다. 2, 3차 년도에 그 성과를 보면 결국 교육 분야하고 기술 분야에서 인력을 배출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 관련한 분야의 학생들의 인식을 좀 바꿔놓다는 거. 그러면서도 그 역량이 조금은 늘어났다는 거 이런 거 같고요. 부진한 점이 이렇게 있는데 실제 유관기관 섭외해가지고 교육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산학협력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느꼈고 그리고 이 산학협력을 하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이 원하는 기업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기업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업에서는 또 우리가 원하는 기업에서는 뭔가 귀찮은 작업이니까 또 안 해주려고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프로젝트 참여한다든지 이걸 갔다 오면 장학금을 준다든지 산학협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고 그리고 여기에 저희 한 2년 반 동안 하면서 평가 내용인데 잘한 점도 있고 좀 부진한 점도 있고 대부분 그런데 대부분의 목표를 맞추려고 노력을 다 해가지고 목표는 무난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계획인데 저희는 이제 이거에 좀 서스테이너블하게 여기가 지속 발전 가능한 포럼이니까 좀 학교 내나 저희 학교에서도 한양대도 마찬가지로 서스테이너블하게 정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좀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키워드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 키워드 같은 경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특보를 잡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키워드나 이런 걸로 이제 홍보도 많이 하고 장학금도 주고 어디 관련한 분 모셔가지고 예비도 들어보고 어디 가서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보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 화학공학 학생들 입장에서는 반도체 배터리가 아닌 기본 전통적인 화학 산업에서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에 바뀌는 가장 큰 성과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 사업단에 저의 학생이 이 사업단 혜택을 받고 장학금도 받고 다녔던 학생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입사를 하게 됐어요. 반도체에서 안 하게 됐고요. 그리고 조선 쪽에 가시는 친구들도 있고 석유화학 그다음에 특히 발전이나 환경 에너지 쪽에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좀 잘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마 여기 교수님들이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업이 딱 나오면 교수님들 키워드가 바뀌어요. 제가 오늘은 쉬고 했지만 내일은 자원순환 할 수 있고요. 수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이게 꼭 그 돈이 아니라 적은 돈이라도 좀 지속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이 지금 이제 끝나고 후속 사업이 좀 없다고 들었는데 조금 아쉽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냐면 부모님 입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있다는 게 1년치 않고 홍보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자기 학생이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들이 그 학과에 운이 좋게 입학을 했는데 한 2학년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끝나 그러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거는 한번 투자를 해가지고 그 학생이 대학교를 졸업하는데 보통 7, 8년, 7년을 잡고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좀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특화교육 과정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저희 화학공학부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부가 이 분야의 전문가를 정말 제일 잘하는 게 세계에서 그러지는 않고요. 제일 잘하지 못하지만 이거를 제일 잘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래도 이 산업 분야에 중요한 인력을 좀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지봉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자원개발 분야고요. 미래 핵심 원료 자원 확보를 위한 자원특화 대학 산업이라는 주제로 해서 국립부경대 김헌무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경대학교 김원무입니다. 네, 오늘 발표 주제로 미래 핵심 원료자원 확보를 위한 자원 특화 대학 사업에 대한 사업 결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사업 계획과 사업 실적을 따로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우선 원료개발 스마트 마이닝 특화 대학 사업이라는 게 이 미래 핵심 원료자원 확보를 위해서 뭔가 원료 광물을 채굴할 때 스마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융합하였을 때 어떠한 효과가 날 수 있고 또 어떠한 좀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연구하고 학생들에게 이 스마트 마이닝이라는 기술을 보다 좀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지원해주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 목적으로는 이 원료 광물 개발 특성화 기반의 AI CBM, 물론 다들 잘 아실 텐데 AI나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과 같은 요즘 정보통신 기술들을 이제 광물 자원을 채굴하고 탐사하고 개발하는 그런 과정에서 융합하여서 스마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형태로 이 교육체계를 확립하는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또 광물 가격이나 광물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급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전문가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또 지속 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교육 강화를 목표로 했고 또 소통 및 확산을 통한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도록 하려고 하였습니다. 주요 사역 내용으로는 크게 전공교과와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전공교과 커리큘럼에서는 일반적으로 전공 수업에 원료 광물 개발 특성화 기반의 이제 스마트 마이닝 특화되는 부분들을 더 추가해서 전공교과를 구성하였습니다. 또 AI CBM 융합 지향 스마트 마이닝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비교과 프로그램의 사업 내용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융합을 통한 스마트 마이닝이라고 할 때 이 스마트 마이닝 기술이라는 게 광물을 채굴하는 현장에서 정보통신 기술이나 이제 무이나 자동화 기술을 함께 융합하여서 원석이나 광물 생산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고 또 실제 광산에 접근하지 않더라도 좀 떨어진 원격 지역에서 이제 광물에 대한 작업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하고 하는 등의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스마트 마이닝 기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스마트 마이닝 기술이라는 게 시장 요구하는 이제 원료 광물을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제 채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디지털화, 자동화, 지능화, 자율화와 같은 이제 개념들이 좀 복합적으로 등장합니다. 스마트 마이닝 기술을 설명할 때 좀 뒤에 보시면 지능화 기술, 디지털화 기술, 자동화 기술 등이 있는데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요즘 개념과 이제 접목돼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광산에서 얻어지는 뭔가 광산 채굴 현장의 데이터를 가상의 환경에 버추얼 마인에 넣어주고 거기서 이제 분석된 결과를 통해서 실제 광산에서 뭔가 좀 더 낮게 채굴이나 탐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술을 이제 스마트 마이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국내 광산이나 자원개발 분야에서는 이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의 영세성과 이제 수익 구조가 낮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이나 자동화 기술을 투자하기 어렵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실제 현장에 가보면 대부분의 인력들이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가면 갈수록 근로자 수가 감소되어서 이제 현장에 인력난이 좀 생길 것 같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봉화아연 광산 매몰 사고 등과 같이 광산은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특히 이제 지하 광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들어갔을 때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 광산이라는 작업 환경이 보다 더 현저하되고 디지털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업 목표가 원료 광물 개발 특성화, 이제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 교육을 통한
스마트 마이닝에 대한 이 전문가 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또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교육과 식품 확산을 통한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또 궁극적으로 원료 광물 산업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자원특화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앞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특화 커리큘럼에서 특성화 기반의 스마트 마이닝에 대한 전문가 특화 교육을 진행하고자 했고 또 비교과 프로그램에서는 ARCBM 융합 스마트 마이닝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였습니다. 특화 분야 교육을 위한 인프라 개선 및 실험 실습 기자재 구축이라는 게 이제 연구나 다양한 그 학부생들이 뭔가 쓸 수 있는 실험 실습 기자재들을 좀 마련하고자 했고요. 또 학생들이 교육 효과 개선을 위해 각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또 교과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 개선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이런 사업 분야에 맞게 또 스마트 마이닝이라는 이런 키워드에 맞게 좀 개선함으로써 보다 더 특화되고 전문가들의 인력 양성을 프로그램으로 기반하려고 수행하였습니다. 또 원료광물 개발 분야의 ARCBM 융합 분야 기업 간의 산학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산학 협력을 통한 학생들의 향후 진로나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사업의 주 내용으로 수행했습니다. 전공 과목 운영의 경우 기초 전공이라고 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광물 채굴하거나 에너지를 탐사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듣는 과목으로 7개를 이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거의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또 특화 분야에서는 사실 이 광물 자원이나 광물 개발 같은 부분에서 머신러닝이나 모바일 앱 개발이나 이런 이 정보통신 기술을 많이 접하기가 다소 낮은데 이런 부분들을 특화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광물 자원하는 사람들도 하는 학생들도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잘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이런 과목들을 개설했고 대표적으로 머신러닝, 모바일 앱 개발, 디지털 트윈과 같은 부분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2학기에도 거의 동일하게 진행했습니다. 원래 있던 이제 전공 과목들에서 빅데이터 분석이나 기계 학습, 로보틱스와 같은 이제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을 추가해서 특화 분야로서 선정해서 이제 전공 과목을 운영했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랑 이론 교육으로 나누어서 좀 진행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3D 모델링이나 3D 프린팅, 또 VR, AR, MR과 같은 기술들을 프로그래밍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광물 자원 쪽에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교육하는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이론 교육은 이런 것에 기본이 된 프로그래밍 언어, 인공지능, 로보틱스,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의 광물 자원 탐사 같은 부분들을 좀 이론적으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사업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전공 운영 실적에서 앞서 계획된 대로 거의 7과목 거의 동일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에너지 자원, 광물 탐사의 기본이 되는 과목들이라서 스마트 마이닝이라는 추가적인 내용을 좀 넣더라도 기본 에너지 자원보안과에 맞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화 분야에서는 머신러닝이랑 모바일 앱 개발, 그리고 디지털 트윈, 원료 광물 개발, 그리고 지능형 광업 정보 시스템 이 5가지 과목을 특화해서 전공 과목을 운영하였습니다. 2학기에도 거의 동일하게 기초 전공은 5과목, 또 특화 분야는 6과목의 그 과목을 운영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전공 과목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자원 모바일 앱 개발 및 실습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사실 휴대폰이 됐던 이제 태블릿이 됐던 앱 개발을 직접 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제 MIT에서 만든 앱 이벤트를 사용해서 스마트폰 앱을 직접 개발하고 자원이나 자원 개발 분야에서 특화된 그런 앱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실습을 수행했습니다. 또 교육 성과로는 이런 각각의 이제 전공 교과를 수행하고 프로젝트를 했을 때 그 프로젝트들을 뭔가 학부생들의 수상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기말 프로젝트 결과물을 2023년 질자원 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 경진대회에 출품해서 이제 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네, 스마트 마이닝 IoT 프로그램 및 실습 부분에서도 이제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과 특히 아두이노와 같은 이 기기들에 대한 프로그램 및 실습을 수행했습니다. 또 동일하게 요 스마트 마이닝 현장용 IoT 프로그램 및 실습 결과물을 통해서 이제 23년도 마인테크 페스타 혁신기술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마이닝 디지털 트윈에서는 디지털화, 지능화, 자동화 기술에 대해서 이론 학습을 하고 어떠한 소프트웨어들이 이런 거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실습 위주로 수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또 실습된 결과를 통해서 마인테크 페스타 혁신기술에서 동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로보틱스 분야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 마이닝과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이제 사실 광물 현장에서 광물을 채굴하고 이동시키는 게 대부분 이제 건설 장비들이 하는데 건설 장비를 자동화하고 무인화하는 데는 이런 로보틱스나 자율주행과 같은 기술들이 필수적으로 접목되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 활용되는 정도는 절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 로보틱스라는 부분과 기계나 제어 같은 부분들을 학생들이 좀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또 로봇 개발이나 프로그래밍 실습을 통해서 원격 제어나 자율 제어의 원리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스마트 마이닝 특화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실습의 경우 사실 실제 광산 같은 경우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지하가 됐던 노천이 됐든 접근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대학원생들이 연구할 때도 광산 현장에서 얻어지는 실제 데이터들을 얻기도 힘든데 이러한 이 사업을 통해서 아시아 시멘트의 영월광산, 삼보광업 단양광산, 대성 MDI와 같은 이제 실제 스마트 마이닝이 적용되고 있는 광산들을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방문해서 현장에 대한 데이터도 얻고 또 학부생들이 현장에 보았을 때 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 마이닝보다 이제 좀 더 첨단화된 기술이 도입된 포스코의 등대 공장이나 부산 앵커 델타시티의 스마트 시티 실증 단지와 같은 이러한 지역들이 현장 변화해서 IoT나 인공지능, 로봇과 같은 이제 첨단 기술들이 이제 실제 산업 현장에서 광산 분야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제 도입되고 있는지를 좀 사례를 분석하고 또 기업의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서 학생들이 향후 어떻게 하면 또 이런 데 취업할 수 있는지 진로를 어떻게 하면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모색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실습 교육 경우에는 3D 프린터나 챗GPT, 로봇팔, AI 로봇과 같이 이 자원개발 분야에서 사실 쉽게 접하기 힘든 이 정보통신 기술들을 좀 더 쉽게 학생들에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총 6개의 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97명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스마트 마이닝 전문가 초청 이론 교육에서 IT 기술 이론 교육이나 지질자원 IT 기술, 스마트 마이닝 표준, 거대 언어 모델, 리튬 이온 전지와 같은 분야의 이제 산업체나 연구계의 분야 전문가분들을 모아서 기술 산업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이론 교육이나 또 학생들이 전공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 마지막일 텐데 취업 진로 상담 멘토링에서 학과를 졸업한 이제 학과 졸업생들이나 관련 분야의 취업을 한 부분들 산업체와 연구계에 진출한 선배들과 멘토링을 해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또 좀 더 취업을 잘 할 수 있을까 진로 결정에 뭔가 선택에 어떠하면 좋은 정보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했었고 총 5개의 기업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81명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헌무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죠? 네, 네, 다음 마지막 발표인데요. 디지털 물산업 분야이고요.
PBL 기반 산학연계 물환경 분야 캡스톤 디자인 교육 성과 및 사례라는 주제로 국민대학교 신주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국민대학교 신주영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제 디지털 분산업 분야 혁신 이제 양성 사업 성과 공유 발표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도 이제 2년 8개월 정도, 2년 6개월 정도 사업 운영했는데 제가 해보면서 느꼈던 거는 당연히 참여하는 모든 기관은 다 잘 준비를 하시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뭐 몇 명을 배출했는지 어떤 걸 했는지보다는 저희가 실제 사업을 하면서 산학 연계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해봤더니 조금 괜찮더라, 어떻게 좀 발전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조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차례고요. 이 사업 성과 공유에 앞서서 간단히 이제 물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분들이 지식이 좀 부족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보고 나서 저희만 이제 약간 특성화된 다른 환경부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저희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2024년 기준으로 이제 전 세계 이제 물시장 규모가 뭐 2,530조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매년 2,700만 톤의 물을 정수해서 시민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산업은 이제 국가에 대한 이제 혈류와 혈액과 같은 사업으로 이제 이 사업이 이런 물산업에 대한 물 공급이 적절히 제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모든 기간 산업이 마비가 되는 현상이 오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중요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사업에 저희 물산업 외적으로 이제 디지털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뭐 120조 기가바이트의 데이터가 전 세계적으로 생산이 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에 이제 2,100만 명의 IoT 가입자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신산업을 조금 확장을 하고 발전 동력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물산업 분야의 디지털 기술들을 적용한 새로운 산업 분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새로운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 저희가 이 사업이 시작된 이유는 그 전까지는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에 갖고 있는 전문 교육기관이 전무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고 저희가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이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이 물산업 분야 전체에 대해서 좀 확산되고 좀 다른 기관들이나 학교들이 조금 보고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력 양성에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어떤 부분이 어려운가라고 해봤을 때 저희 분야는 굉장히 오래된 분야입니다. 물산업 같은 경우는 인류가 이제 문명을 만든 때부터 있던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되고 좀 낡고 오래된 고착화된 느낌이 되게 크죠.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이제 디지털 물산업에 대한 인력은 이제 계속 저희가 늘어나고 있는데 현장에서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술이 진짜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고 그거에 맞는 혁신적인 교육과 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존에 있던 분야와 디지털 분야의 기술을 둘 다 이해할 수 있는 인재를 저희가 개발해야 되는 인재를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과 교수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 분야 쪽에서 하시는 전문가들 굉장히 많고 디지털 분야 전문가는 많지만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시는 분은 굉장히 찾기가 힘든 부분이었고 그래서 전문성을 기반한 실사구시적인 교육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현재까지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괄적으로 디지털 물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문복합 전문성을 갖춘 준비된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교수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대학교의 그 혁신인재 양성 사업의 목표를 간단히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정성적인 그 목표라고 해서 큰 목표는 이제 미래의 물 분야 문제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물 분야 T명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T명 인재라고 하는 거는 Think, Express, Act, 그 다음에 Make에 대한 그 합자를 떼서 만든 것으로 국민대학교가 추구하는 저희 학과뿐만 아니라 국민대학교 전체가 학교에서 추구하는 인재입니다. 인재상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과정 혁신, 교육 환경 혁신, 그다음에 산업 연계 강화를 하였는데 교육과정 혁신은 당연히 이제 워터 AI 전공에 맞춘 기존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신설을 하였고요. 교육 환경 혁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한 장비가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뭐 디지털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뭐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실제적 실험적 경험을 학생들이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경험을 확대를 통해 실무적 해결 능력을 활용시키기 위해서 이 물 분야에 있는 그리고 디지털 분야의 산업체와 현장 인턴십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그 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네, 저희의 전체 이제 인원은 학사과정 75명, 석사과정 30명에서 105명 정도가 목표 인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PBL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이제 좀 집중해서 저희가 오늘 발표를 준비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PBL 프로그램 구성하는 건 크게 두 섹터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에서 기초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의 한 섹터고 나머지 한 섹터는 MOU를 체결한 기관이 한 섹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MOU를 체결한 그 섹터인 그 산업체 섹터에서 그 현재 회사에서 해결하지 못한 미해결 문제에 대한 리스트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를 받고 이 리스트에 따라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문 지식을 저희가 기초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를 다시 저희가 산업체에 이 결과를 보내고 산업체에서 다시 이 피드백을 받아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그다음 저희도 그 내용을 받아서 저희 교육 과정을 계속 개편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순환적인 활력 체계를 구성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BL 기반의 수업 운영으로 물 문제 해결 기술을 도출할 수 있는 사업 참여 학생, 실무 담당자 간 협력 프로젝트 수행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이 프로그램을 완성을 지금도 물론 계속 개선을 해야 되지만은 처음부터 성공했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다른 학교들도 그렇지만 저희가 1차 연도에는 기간도 너무 짧고 돈도 천천히 주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안 돼서 저희는 그때 저희 학교 자체 그 행정 문제상 이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희는 반환금도 한 뭐 1,600만 원이나 반환했었고요. 학교에서 못 쓰게 막아버려가지고 저희는 열심히 쓰고 싶은데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1차 연도에는 뭐 이런 기본적인 MOU를 체결한다든가 전문가 비교과 과정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커리큘럼을 개발한다든가 학교 행정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모했었고요. 2차 연도부터 저희가 1차 연도에 세팅되어 있던 내용들을 갖고서 2차 연도에 대해서 이제 캡슨 디자인 교과목을 이제 개설을 해서 첫 번째 운영을 했었는데 이때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기존과 같은 교수가 지도하는 그런 교과로서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공동 운영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 풀을 저희가 리스트를 조금 구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교육 프로그램 참여하는 교수님들이 많이 구성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리스트를 갖고서 3차 연도에 저희가 두 번째 개설을 했을 때는 1차 연도에 했던 교과목을 개선을 해서 이 외부 전문가 소속 기관의 물 문제 해결 기술 수요 조사를 하고 현안을 공유한 다음에 물 문제 해결을 위한 PBL 기반의 학생 실무자 공동 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학생간 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서 학생들이 실무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은 독과목을 운영을 해서 지금까지 올해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1차년도, 2차년, 3차년도에서 이제 운영을 어떻게 했는데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은 1차년도에서 저희가 다양하게 많이 했습니다. 비교과에서 라즈베리 파이 교육도 시키고, 인공지능 교육도 시키고, 현업에 있는 다양한 기술들도 배울 수 있도록 교과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었고요. 1차년도에는 저희가 교과 관련 개편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MOU 체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집중적으로 많이 해서 14개 정도의 기관과 MOU를 체결했었고요. 2차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나이브하게 좀 접근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헬스톤 디자인을 한다고 하니까 학생들한테 프로젝트를 하고 뭔가를 좀 더 푸시해서 뭔가 결과를 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물론 가시적인 성과가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대회를 참가해서 대회 수상도 했었고 부트캠프 운영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수업이 마무리되고 나서도 그 배웠던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제공할 수 있는 전속적인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었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희도 의견이 나왔던 게 왜 PBL 안 하냐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PBL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교내에 있는 그 학교의 교수 연구 관련돼 있는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PBL 관련 컨설팅을 따로 받았습니다. 저희 강의 개설을 위해서, 개발을 위해서. 그래서 PBL 관련된 컨설팅을 저희 학교에서 외부에 있는 전문 이런 그 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전문 그 교육학 하시는 분들한테 받은 다음에 이걸 토대로 추가적으로 저희 분야에 맞게 모디파이를 한 다음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원들이 참여해서 학생들과 공동으로 팀 프로젝트를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교내에서 검진들 참가하고 이런 것들이 3차년도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어떻게 학과를 수업을 개설했는지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계획서를 보시게 되면은 다른 부분이면 좀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생각했던 게 교원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3명을 투입했습니다. 저희 한 과목에. 왜냐하면은 한 명이 2차년도에 저희가 운영했을 때 한 명이 피드백을 줬을 때 줄 수 있는 횟수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해서 학생들이 이 프로젝트를 했을 때 최대한 피드백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내부 교원을 많이 투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계 실무자 3분을 또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실제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현안이 있는지 실제 현안에 대한 리스트를 받았고 이 리스트를 학생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그 리스트에서 문제를 뽑아서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학기 동안 문제 해결 과정을 추가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현안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현안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이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순간 학생들이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포기하려고 순간순간 그 수업을 이제 포기하고 이제 그만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하면은 문제에 대한 솔루션까지는 아니어도 계획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 노하우였던 것 같고요. 저희가 발표를 총 3번 수행했는데 처음에 프로포잘 1번 하고 그 다음에 중간 발표, 최종 발표 3번 했었고 3번의 발표를 했을 때 내부 교원들이 평가와 외부 교원들, 산학분들의 평가가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피드백을 이제 각 학생들이 받는 거 외적으로도 그 평가 외에도 그 내부 교원들과 상시적으로 회의를 하도록 저희가 이제 조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내부 실무자 분들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무조건 1회 이상 찾아가서 실무자 분들과 회의를 하는 것을 의무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최소 5회 이상의 피드백을 그 프로젝트가 진행하는 동안 받도록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발표 피드백을 주는데 이제 그 말로 준 게 아니라 평가표를 다 만들어 놓고 평가표를 그 학기 초에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너희들한테 줄 거니까 너희는 이거에 맞춰서 프로젝트를 준비해봐라 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개를 해주니까 학생들이 좀 더 투명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좀 더 과제나 프로젝트에 좀 더 집중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더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전체의 그 교과 과정을 시스테매틱하게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 같고, 그 다음에 이 내부랑 외부 교원에 대한 평가가 같이 공개적으로 그 학생들한테 제공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평가에 대해서 실제로 보게 되면 사람마다 평가는 다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폭넓은 시야를 갖고서 이 배움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 첫 발표일 때는 프로포즈를 했을 때는 학생들의 발표가 굉장했습니다. 굉장했고 수준이 굉장히 낮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학생들이 길을 못 잡았었는데,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씩 맞춰가다 보니까 마지막 한 학기가 끝났을 때는 어느 정도 학생들도 그렇고 저희도 보기에 어느 정도 완성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완성된 결과를 얻었고, 어떻게 보면 한 학기 동안 굉장히 성공적으로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을 완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평가, 단위평가, 좋은 것만 뽑은 건 아니고 저희가 다 조사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6명의 교원이 투입된 강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학점은 학생들한테 3학점을 주고 있지만은 그 학교에서 투입한 재원은 18학점에 가까운 굉장히 고밀도의 강의였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그만큼 성취감이 되게 높았고, 그에 따라서 학생들에 대한 강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이 수업을 여기서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업을 여기서 배운 거를 마무리할 수 있게 그 비교과 과정을 연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과 과목을 연결해서 몇몇 팀들한테 학생들한테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서 공모전을 나간다든가 다양한 다른 외부 활동들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외부 활동을 통해서 방학달 동안 학생들이 그 캡슐 입장을 통해서 개발된 솔루션을 갖고서 대회를 출전하고 실제 대회를 딱 출전해서 우수한 성과를 얻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후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과 자신감이 굉장히 크게 전달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네, 수업에 대한 부분은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이 정도로 마치고 저희가 이제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운영에 대한 기대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 산업협력을 통해 전공의 학생의 양질의 교육 서비스 그리고 실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실수요 기관인 문산업 분야의 연구소들에 대해서 이 문제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 업체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근접할 수 있는 학생들을 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실제 문제 발생 지역의 지역 맞춤형 물관리 문제 해결 과정을 학습하는 PBL 기반의 팀 프로젝트를 수용을 했다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교의 우수학과 도출되는 후속 기술 개발 사업 성과가 이제 사업 기술 사업화나 창업 지원에 대해서 연결해서 향후에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기대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약간 이 교육 과정을 개발하면서 앞에 계신 다른 학교들도 동일하게 다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었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져야 이런 저희가 개발된 교육 과정들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은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는 활용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립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립화라고 하긴 그렇고 이 사업이 끝났을 때의 경과 후 어떻게 이 사업을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레가시를 어떻게 남겨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확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 활류 체계,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같이 좀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자립화 계획은 이게 저희의 그냥 기대고 목표입니다. 계획이고 이게 솔직히 달성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저희가 알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이 교육 사업이 남는 게 어느 정도 학교에 남아서 학생들에게 교육이 추가적으로 이런 인재상이 계속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육 콘텐츠 개선 및 개발 지원에 대한 업적평가 제도를 개선해서 이제 저희가 교수님들이 이 교원분들이 이 사업을 이제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이런 것들을 교육 부분의 평가에 추가하는 것들을 좀 고민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캡슐 디자인 실습 및 교과목 전담 주도를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이런 다양한 지원을 계획은 하고 있지만 학교 측에서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정적 지원 계획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이제 학교 내에 있는 예산이라든가 다른 부분을 좀 끌어와서 좀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행인 거는 저희가 이 사업과는 다른 사업이지만은 좀 비슷한 교육 사업을 저희가 또 하나 따가지고서 그런 건 학부 사업이 아니어서 대학원 사업이다 보니까 대학원 분야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좀 지원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내 교육 인프라를 공유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학생들이 좀 많이 교육 사업이 끝나더라도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개발했던 비교과 프로그램들도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대상이 투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연장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작게나마 규모가 작더라도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서 이 사업이 안정화가 되고 정착이 돼서 추후에 저희가 이 디지털 인재에 대한 그 인재 양성이 활성화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고요. 이것으로 저희 학교 성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주영 교수님 발표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된 5과제에 대한 발표를 다 마쳤고요. 끝에 모든 과제 발표하신 분들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사실 연구재단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 정부 사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좀 단기로 하고서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예산과도 연계되고 부처의 또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과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이제 교육부의 사업을 위탁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손쓸 방법이 사실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부분, 저희 팀에서도 담당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런 사업들이 있었고 이런 좋은 성과가 있었다는 부분은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교육부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사업의 모델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말씀을 드리고 해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어떻게든 좀 교육부 사업에 녹아져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저희 재단 입장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저희가 이제 성과 공유에 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오시지는 않으셨지만 이 관련된 자료 같은 것들 다 이제 저희 대학적 신지원사업 하는 쪽에 이제 다 공유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오늘 요거 지금 행사 끝나시고서 1층에 내려가 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아직 이제 발표가 진행되는 대학혁신 지원 사업에 물론 이제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별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들어보시고요. 또 12시 반부터 저희 폐회식 행사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맞은편에서 진행되는데 발표 끝났다고 가시지 마시고 거기 한번 오시면 경품 행사도 있고요. 그거 경품 참여하시라고 오시라는 건 아니고 아마 오신 대학에 계신 교직원분들, 기획처장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여기 와 계세요. 그래서 좀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기존에 이유형 사업이 부처협회 대학생 사업이 할 때도 저희가 인류형 일반 대정 쪽에서 서로 연계하고
재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쪽과도 연계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사업 계획에다 넣어놨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우리가 부처율보평 인재 양성 사업이라는 거를 각 부처의 대학 신년 사업의 이유형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우리 학과가 이런 사업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기존에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들어보면은 기존에 뭐 PK 사업이나 뭐 여러 가지 대학원 뭐 이런 분야별로 지원하는 사업들은 주로 이제 연구에 관련된 부분을 하는 거지만 우리 사업은 이 부처협회 인재양성 사업은 물론 분야에 특화가 되어 있지만 그 분야에 특화를 해서 어쨌든 교육과정을 만들고 학생들을 좀 잘 교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입장에서는 대학입시지원 사업과 그 내용이 물론 분야가 결정되어 있긴 하지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도 뭔가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잘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어떻게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도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좀 논의를 잘 해주시고 하시면 어느 정도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 안에서도 지금 너무나 이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여기 이제 사업이 끝난다라고 해서 이게 사장이 되기에는 너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그 폐회식 행사에 오셔가지고 한번 학교 관계자분들 있으면 한번 좀 이런 거 우리 발표도 했다라는 거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나중에 학교에 돌아가셔가지고서도 좀 그런 좀 운영진이나 이런 쪽에다가 좀 어필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도 재단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건의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좀 오늘 행사는 마치도록 하고요. 이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한 1시 조금 넘어서까지 전체적인 행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 한번 그거에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